예, 호로간 메뚜기님. 오늘 방송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알맘님.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예, 바나나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다시 안녕하세요. 세가닥 0416님. 예, 지금 화면이 보이는지를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호로간 메뚜기님,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아, 잘 보입니까? 아, 예. 정말 걱정이 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굴이 안 보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아 좋습니까? 아이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예 오늘도 방송이 문제가 생기면 오늘 방송 안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방송을 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뭐 하여간 요즘 뭐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 더운 걸로 인사하느냐고 난리죠 요즘.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운 날 또 함께 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에서 시청자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명주 소나무님도 오셨고요. 예, 고상망 강대윤님 반갑습니다. 잘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이렇게 참 저희가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아도 예,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함께 오시니까 늘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거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8월 22일이죠. 예, 8월 22일. 오늘 16번째 고상만의 유수석 그 사건. 예.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날이 너무 많이 더워갖고, 그죠? 날이 너무 많이 더워갖고, 많은 분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고요. 그죠? 예.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변치 않고, 이 더운 또 8월 22일, 사실은 지금 8월 15일이면, 네, 그죠?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면 통상 날이 좀 선선해지고 저녁에는 이제 귀뚜라미도 좀 울고 해야 되는데 귀뚜라미는 고사하고 예 말매미라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이 시끄러운 매미 예 말매미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 울어 제끼는 여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신 분들도 다들 너무너무 날이 덥고 그래서 힘들다고 다들 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16번째 고상만의 유수석 그 사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좀 또 화면이 안 보이면 또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들을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화면이 잘 보인다고 하니 우리 한손의 막대님, 돌베개님, 닭발대왕님, 바나나퀴님. 바나나퀴님은 예, 아이디가 생소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처음 오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가요? 예, 까칠한 치이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가와알맘님 그리고 세가닥 0416님도 오셨고요. 캡틴리옹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요즘 뭐 예, 그렇군요. 바나나키님 어서 오십시오. 맞답니다. 워낙 손님이 적어서 예,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저희는 방송이 예, 누가 오시는지 저희가 다 압니다. 요즘 세상이 네, 세상이 요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흔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송로버섯을 먹어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네. 송로버섯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는데, 예, 전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네, 그리고 또 아주 비싼 버섯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예, 송이버섯 정도, 그리고 송이버섯도 이제 양양에서 나오는 송이버섯, 그것도 이제 아무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송이버섯 드신 분들이 그리 또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제 내 돈 내고 먹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민주가족 좋다. 예. 바나나 퀸님은 망치 부인님 방에서 뵙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예, 저도 좋아요. 그런데 예, 그 이 양양의 송이버섯을 못 드시는 분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 드시는 분이 지금은 더 흔하지 않은데 칠보산 버섯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칠보산 버섯, 그건 또 어디 버섯인가 그러는데, 예전에 북한의 칠보산에서 거기도 이제 송이버섯이 많이 나오는, 북한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그 칠보산 버섯이 그 상대적으로 송이버섯의 한 3분의 1 정도 가격? 뭐 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예전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그거 수입을 해갔고요. 지금 같은 이런 추석 명절 앞둘 때 굉장히 많이 그 칠보산 버섯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칠보산 버섯이 굉장히 맛이 좋아요. 예전에 제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저희하고 같이 일하고 있던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감사원에서 파견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에서 파견 나와 있었던 직원이 추석 때가 되면 그 칠보산 버섯을 그 사서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좀 해주고요. 근데 한 박스씩 선물을 한 건 아니고, 이게 한 두어 박스 사갖고 와서 삼겹살 집에 가서 그 송이를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송이 정도씩 이렇게 나눠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큰 버섯에 가시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하고 대롱, 이거를 이제 잘라서 라면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먹어도 아주 진하게 그 송이버섯 맛이 우러나와 갖고요. 아주 진미였거든요. 그런 그 칠보산 버섯. 예. 그 정도가 이제 저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섯에 대한 호강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세상의 기준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가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버섯은 송로버섯과 그렇지 않은 버섯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날은 무진장 덥고 사람들이 뭐 짜증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요즘 아닌가요? 주말 동안에 난 사건 사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사건 사고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뭐 마구마구 일어나더라고요.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19살 먹은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다가 자기 엄마와 이모를 칼로 찔러서 그만 목숨을 잃게 한 그런 아주 참담하고 어처구니 없고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일어났던데, 그런 사건을 비롯해서 뭡니까? 14살짜리 아들은 또 장애인 자기 아버지에게 2,000원, 2,000원 PC방을 간다고 그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그 돈 안 준다고 해갖고 또 장애인 아버지를 때려서, 또 목숨을 잃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죠? 우리 명주 소나무님도 그렇고, 바나나키님도 그렇고, 다들 놀래시잖아요, 지금. 그쵸? 진짜 놀랄만한 일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놀랄만한 일들인데,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외국에 아주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벌였구나 해서
해외 토픽에서나 봤던 일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일이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봅니다. 그죠?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장시간 날이 너무 덥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막 그렇게 분출되고 있는 것 같은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화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예를 들어 이 송로버섯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고 나라는 힘들고, 그리고 예전만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공무원이 평균 임금 인상률이 몇 프로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몇 프로 임금 인상이 되느냐에 따라 민간 영역의 회사에서도 그 임금 인상에 대한 율을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몇 프로 임금 인상이 되냐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얼마가 올라가느냐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 예.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정규직이 거의 없어지고 이미 들어간 사람들 빼놓고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정규직이 아니면 정규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르바이트라든지 시간제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한시적으로 그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 카트 알바 뭐 이렇게 캐시아 뭐 이런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다 그 버는 것도 다 이제 최저임금에 준하니까 다 최저임금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나라. 그런데다가 또 날은 덥고 에어컨을 키면 이른바 누진세 폭탄이라고 해갖고, 원래 누진세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전기세, 물세, 수도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세금이 아니잖아요. 세금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전기요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기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이거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는 전기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한국전력공사, 한전 하나만 두고 거기서 전기를 팔고 있는 그런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한전이 전기를 파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전기세라고 하는데, 이 전기세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됐는데 누진세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누진 요금이 맞을 텐데 누진세, 즉 세금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누진세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는 송로버섯을 국가 세금으로 사서 청와대에서 먹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왜 그 김영란법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이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그게 아마 9월 17일서부터 시행인가요? 그때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그 청와대는 이게 이제 적용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송로버섯 사태를 보면서 느끼기에 앞으로 이 청와대도 송로버섯에 대한 이 김영란법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세상에 뭐 100g에 뭐 5,500만 원인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싼 거는 싼 게 한 150만 원인가 또 뭐 이렇다고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버섯이, 우리 그 새송이 버섯, 이런 거 사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거 올려서 이렇게 먹는 게 우리 서민들의 최대의 호강이고, 그리고 팽이버섯인가요? 그리고 느타리버섯 같은 거, 느타리버섯도
저기 우리 큰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사면은, 그러면 이제 저녁 늦게 가면은 세 봉지에 1,000원 뭐 이런데, 그런 거 사서 육개장에다 집어넣어서 먹으면 그게 이제 서민들은 그거라도 행복하다 이런데, 야, 되게 대통령이, 예, 그럴 수 있고, 우리 세가닥 0416님이 버섯보다 긴팔 옷이 부러웠어요. 유유 이렇게 썼어요. 이 얘기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만찬 때, 예, 긴팔 입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놨다는 얘기겠죠.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그래 놓고서는 추울까봐 긴팔 입고, 그리고 송로버섯과 한우 산적과 뭐 싹스핀, 예, 뭐 온갖 요리를 놓고 먹었는데, 이게 이제 또 웃긴 건 뭐냐 이런 거죠. 이정현이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이거를 준 거 아닙니까? 이정현은 아시는 것처럼 국민 모두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로 박근혜 이른바 이제 스피커죠. 뭐 대신 입으로 떠들고 말하고 하는, 예, 이른바 머슴, 예, 국민의 머슴을 자처했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의 머슴으로 다시 복귀한 우리 이정현을 위해서, 예, 당대표로 당선돼서 돌아온 이정현을 위해서, 예, 이런 그 어마어마한, 예, 정말 상을 진짜 부러지기가 아니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준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이 부러지게 차려준 거 아닙니까? 예, 명주 소나무님 체험 송로 지금 그런 것들. 그러니까요, 송로버섯이 또 체험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또 아주 또 시끄럽고 또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우리 당 대표라 할지라도 2년 전에 당 대표가 됐던 김무성, 예, 김무성은 그러면 2년 전에 갔을 때 박근혜는 뭘 줬을까요? 예, 정말 웃기더라고요. 중국 요리를 줬답니다. 예, 중국 요리. 예, 2년 전에 김무성이 당대표가 돼서 청와대를 찾아갔을 땐 그때 준 요리는, 예, 송로버섯도 아니고 싹스핀도 아니고 한우 산적이니 뭐 이런 요리도 아니고 중국 요리, 예, 중화 요리를 줬답니다. 짜장면, 짬뽕, 뭐 팔보채 뭐 이런 거 줬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예, 당대표가 됐다고 무조건 또 다 얻어먹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그 입장에서 또 억울하겠습니까? 누구는 그런 거 주고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송로버섯을 둘러싸고 이 무더운 여름에, 예, 국민들이 전부 다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 일 외에도 또 화나게 하는 일이 있죠. 대한민국은 송로버섯을 대접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는데, 또 하나가, 예, 우병우와 우병우 아닌 자로 또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 송로버섯만큼 화나게 하는 것, 바로 우병우 이른바 사태죠. 예, 우병우 사태. 자기 아들의 의경으로, 예, 가게 된 과정에서, 네, 갑자기 보직을 변경받아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꽃보직으로, 예, 자리를 옮긴 우병우 수석의 아들 문제, 그리고 개인 회사에서, 예, 돈을 갖다 쓴 것이 적절한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또 뭐 무수히 많은 논란과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권력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불허되는 그런 그 우병우 수석 지키기 정말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상식 밖의 일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오늘 청와대가, 예, 오늘 8월 22일이죠. 오늘 청와대가 아주 이상하고 특별하고 끔찍한 논평을 하나 낸 것 같습니다. 그 논평 내용이 뭐냐? 예, 우병우를 공격하는 자들은 수국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좌파 세력 뭐 빠지지 않죠. 좌파 세력과 수국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을 흔들기에 나선 거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우병우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자들은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뭐 다 전부 바로 좌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뭐냐? 그러면 수구 기득권 세력으로 지칭된 대상이 재밌어요. 네. 지금 현재 이 우병우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공격을 열심히 하고 있고 비판을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연일 우병우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흔들기에 나섰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 주체가 조선일보인 거죠. 이거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바쁜버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녹조가 없네요. 그쵸? 아유, 바다숲 고향 우리 새신랑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오셨어요. 예. 잘 지내죠? 예. 한번 봐야 되는데. 바쁜 벌꿀님, 오늘은 녹조가 없네. 네, 저희가 녹조 걷어치웠습니다. 진짜,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 그죠? 녹조 얘기도. 자, 하여간 이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 전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이 박근혜를 보면 정말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도대체 박근혜는 왜 이렇게 국민과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걸까? 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느 독재자도요, 국민과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하나 날리는 거는, 예, 이렇게까지 끌고 갈 일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명분 있게 해결할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박근혜가 휴가에서 돌아온 다음에 3개 부처의 장관을, 예, 교체하는 임명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우병우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그냥 교체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모양새 있게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예, 어이없는 뜻밖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들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예, 어떻게 조선일보하고 또 지금 거의 맞짱을 뜨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혈팬 칵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방송을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네, 일화가 있어요. 왜 도대체 박근혜는 이렇게 끝까지 국민과 싸울까? 이거를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 보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노태우 아시죠? 노태우. 예, 전두환의, 예, 둘도 없는 친구, 바로 노태우. 이 노태우가 뭐 물태우, 노태우, 예, 칵텐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셨어요. 예. 그 노태우가 회고록을 썼습니다. 예, 물태우, 노태우가 회고록을 썼는데, 그 노태우가 쓴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청와대 작전 차장보로 있었던 이 노태우가 쓴 회고록에 보면 1978년도에 자기가 청와대에 경호실 작전 차장보로 있었는데, 당시에 신년,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그 청와대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 박정희가, 예, 아버지 박정희가 그 식탁 위에 이제 알밤이 이렇게 소담스럽게 이렇게 놓여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걸 보더니, 아, 이거 참 알밤이 맛있게 보이네. 어? 그러면서 하나를 들어서 큰딸 박근혜에게 이렇게 건네줬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물어 봐라 하면서 이렇게 줬대요. 손님들 다 있는 데서, 예, 그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의 1인지상 최고 아닙니까?
북한에는 김일성이 있었고 남해는 박정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 독재자가. 예.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박정희가 자기 딸 박근혜에게 알밤을 줬더니 박근혜가 손을 뻗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끝까지 안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누군가가 아유 영애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대통령의 딸을 높여서 부를 땐 옛날에 공주라고 그랬잖아요. 민주공화국에서 공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을 영애라고 불렀답니다. 영애. 예. 그리고 아들은 그럼 뭘라 불렀을까요? 아들은 영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은 영애님, 그리고 아들은 영식님 이렇게 불렀는데 큰 영애님 아버님이 밤을 드리는데 좀 받으시죠 하고 그 식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 장관이나 뭐 누구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끝까지 안 받았답니다. 예, 그걸 안 받으니까 우리 캡틴 이용님 막대 먹은 영희씨라고 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받았대요. 야, 정말 심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그거 좀 주면 좀 받지. 78년도니까 그때 박근혜가 26살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에요. 26살인 딸이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기서 아버지가 그렇게 밤을 줬는데 그걸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6살, 16살 뭐 꼬마도 아니고 26살 먹은 그런 사람이 대꾸도 안 하고 끝까지 안 받았대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람들 권했는데도 안 받으니 더 무한했죠. 그때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착한 효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둘째 딸. 바로 여러분들 근영. 예. 요즘 아주 화제죠. 작년 8.15를 앞두고 일본 갔다 오면서 천황폐하라고 표현을 해갖고 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일본에다가 자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또 우리 둘째 영애님께서 해갖고 또 온 나라를 또 시끌벅적하게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두 큰 영애님과 작은 영애님이 아주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때 그 둘째 영애님께서 큰 영애님이 끝내 아버지가 주신 밤을 받지 않고 거절하자. 그러자 그 모습을 차마 보고 있기가 민망해진 이 둘째 영애님께서 아빠 그 밤 제가 깨물게 져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밤을 받아가서 깨물었다. 자, 우리는 이 일화에서 뭘 느끼게 될까요? 1. 둘째 영애는 큰 영애보다 착하다. 이걸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큰 영애가 참 지조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 하여간 저는 그때 그 일화 1978년도 1월 1일 신년 식사 때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78년도 경호실 작전 차장보를 하면서 겪었던 봤던 목격했던 바로 그 장면 그 일화 그거를 지금 우병우 사건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뭔가요? 이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자기가 한번 생각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세운 고집을 꺾지 않겠다. 이건 신념도 아니고 지조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권력에 대해서 손 놓은 것 같기도 해요. 보면 그죠? 손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국민한테 더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잘 보일 일도 없고 이제 와서 내가 잘하려고 해봐야 소용없고 그냥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그리고 내 멋대로 하고 나는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자기 고집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사드는 사드대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청와대 만찬이라든지 또
예, 자기 아주 그냥 뭐 예? 측근도 아니죠. 예, 자기 머슴이죠. 예, 그런 사람을 또 새누리 당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병우 사건에 대해서 그 우병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전 국민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것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의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갈 건지 웃긴데요. 그죠? 근데 이 우병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아닙니까? 물러나라 그러니까 단순 의혹만으로 물러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상황 하에서 우병우는 현직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책임자가 그 검찰로부터 현직의 예, 완장을 차고 그대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것을 예, 청와대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옹호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좌파 세력의 준동이다. 예,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임명했던 특별감찰관, 예, 이석순가요? 특별감찰관의 결론조차도 무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예, 공격하고 있는데, 이석수 이 특별감찰관 오늘 아주 중요한 통쾌한 예, 스트라이크 쇼를 보여줬어요. 예.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이석수 이제 특별감찰관에게 언론이 물었어요. 이 상황에서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예.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금 의뢰받았는데 혹시나 예, 사퇴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저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좀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 이석수 검찰관, 예? 특별감찰관 아주 시원하게 얘기했는데, 예, 우리 바쁜 걸꾸님, 의혹으로는 사퇴 못한다는 병호영이 의혹이 있으니 석수형 사퇴라는 BK. 예, 이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정권은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 것이 예, 그 관행이 아닌가요?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 정말 그 말 들으면서 야, 시원하다. 말 잘한다. 예.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의 예, 뭐 통치 철학이란가요? 뭐 관행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쵸? 박근혜가 그렇게 했죠. 지금 예, 의혹만으로 사퇴할 수 없다. 그런데 이석수도 마찬가지로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 게 이 정권의 관행 아닌가요? 라면서 사퇴하지 않는데, 싸움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정말 불행한 거죠. 네, 박근혜가 스스로 불행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야 될 사안이 문제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이게 정말 더 불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콩콩님 안녕하세요. 바다숲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추천하러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추천하러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부가 되니까 방송도 같이 보시고, 예, 좋죠. 날 더운데 시원하게 하시고, 특히, 예, 우리 지콩콩님은, 예, 2명이니까 더 시원하게, 예, 땀피 안 나게. 우리 칵테님, 콩님 어서오세요 하고, 저보다 먼저, 우리 칵테님이, 근데 저 아이디를 읽을 때마다, 좀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예, 먼저 오셔서 인사하고, 우리 칠성판의 비님, 오늘도 또 와주셨어요. 더불어 행복님, 저려면 똥꼬치 급편견에 통쾌한 일갈. 춘포7님, 춘포7님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며칠 전에, 예,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그죠? 우리 춘포7님이, 우리 김영민 PD, 예, 라이브, 예, 오토쇼, 예, 운전할 때 드라이브 쇼에 오셔서, 방송 내용 뭐예요? 하면서 물어봤다가, 우리 둘 다 혼났어요. 남이 방송 와서 왜 남이 얘기하냐고. 근데 또 오셨어요. 하여간, 안녕하세요. 또 지각했습니다. 아유, 춘포7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바다수님, 고맙다고 했습니다. 송로버섯과 우병우 수성 이야기. 예. 정말, 박근혜가 어디까지 가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난 뭐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아부하거나, 뭐, 더 이상 뭐, 굽신굽신 할 생각 없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만, 본인의 고집으로 정말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까지 힘들게 하지 마시고, 특히나 우리 사드 배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주 주민들, 그리고 또 성주 주민들이 열심히 또 싸워갖고 뭐 투쟁하고 하니까, 이제 또 김천 주민들도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또 김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성주 주민분들이 제3 뭐 지역을 뭐 검토한다? 그건 정말, 예, 뭐, 현명하게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믿는데, 뭐, 당연히 믿죠. 성주 주민들이 잘 해주시리라. 지금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게. 그런데, 뭐, 누구나 다 아는, 예, 사족 하나만 더 던다면, 지금 제3 뭐 지역을 검토하니 추천하니 이런 거에 넘어가면요, 장단컨대 제가 돗자리 하나 깔면 성주 주민 반드시 패배하고 그 모든 비난은 성주 주민이 또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역대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고요,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김천 주민이 14만 5천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 결국은, 예, 지역 간의 싸움으로 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김천 편도 안 들고 성주 편도 안 들면 결국은 누가 지겠습니까? 정권은 누구를 하겠어요? 결국은 엉뚱한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럼 김천 주민도 도와주지 않아요. 김천으로 가는 거를 성주 주민이 그것 안 된다고 반대하면 김천 주민이 성주 주민들을 함께 돕겠죠. 그런데 그거를 제3지역이니 뭐 롯데 뭐 골프장이니 왔다 갔다 하다간 결국은, 예, 험한 일을 당할 거다. 바쁜 걸 이러다가 석수영 21대 국회의원으로 응천형에 차출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너무 멀어요. 앞으로 너무 길게 나와서 보궐선거 20대 보궐선거에 추천한다면, 예, 차출된다면 모를까.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성주 주민들까지 또 고생하고 힘든데, 하여간 박근혜가 너무, 예, 모든 국민들을 더위에 지치게 만들고 송로버섯을 지치게 하고, 또 우병우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예,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는데, 우병우라는 사람도 참 징하죠. 예, 아주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조이엘님,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지역 이기주의 구도로 만들려는 나쁜 정부라고 하셨습니다. 북한 붕괴설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북한 붕괴설, 오늘 뭐 이제 또 새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뭐 얘기는 이제 태용호라고 하는, 예, 사람이죠. 영국 대사관에 있었던 태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격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네, 우리나라로, 예, 뭐 귀순을 했죠. 귀순을 했더니 이제 이른바 고위층이 줄줄이 뭐 할 거다, 이 얘기가요. 근데 사실은 또 이렇습니다. YS 정권 때 이른바 황장엽이 망명을 했죠. 황장엽 망명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북한 붕괴론,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뭐 붕괴될 거라고 하면서 뭐 어쩌저쩌고 뭐 시끄럽고 말 많았는데, 예, 붕괴가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뭐 안타깝고 애틋하게 생각할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예, 북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예, 정상적인 사람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북한보다 대한민국, 내 조국이 체제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우월한 체제는 뭔가요?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1인 독재 하에 아무리 그것이 좋은 거고 뭐 훌륭하고 뭐 걔네들 말대로 뭐 위대한 영도자요 지도자요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국민이 싫다면 안 하는 거고, 국민이 좋다면 하는 거죠. 그건 위임된 5년의 권력인 거지, 본인이 뭐 위대한 지도자인 게 아닌 나라. 이런 게 이제 대한민국이 북보다 훨씬 아름다운, 예, 체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춘포 7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별풍선 첫 번째로 쏴 주셨습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웃긴 이야기, 예, 바로 북한 붕괴설과 관련해서, 예, 급격한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오늘 또 박근혜가 또 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기가 막히고 웃겼습니다. 왜 웃겼냐? 예, 북한이 붕괴된다고 쳐요. 예, 네, 방송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방송 잘 하겠습니다. 우리 춘포7님 늘 고맙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이 붕괴됐다고 예상해 볼까요? 예, 북한 붕괴되면 대한민국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전 정말 이걸 묻고 싶어요. 예전에 연평도에서의 포격 사건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포격 사건 났을 때 연평도 주민들이, 예, 위험하니까 일단 인천으로 나와서 대피해라 이렇게 해서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 대피에 나온 연평도 주민이 약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그 100명이요. 연평도에서 피신 나와서 인천에 어디가 있었느냐? 찜질방에 가 있었답니다. 예, 찜질방에. 명주 소나무님 감사합니다.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방송 두 번째 별풍선 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명주 소나무님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와서 있는 동안에 우리 연평도 주민들이, 예,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다 나와서 계산해 보니까 그 찜질방 비용이요 1억 원이 나왔답니다. 1억 원. 약 1억 원 정도가 찜질방 비용으로 나왔는데, 이 돈을 해결할 방법이, 예산이 없어서요, 인천시와 그리고 정부가 그건 내 몫이네 아니네 하면서 논쟁하고 한참 심각하게 싸워갔고요. 그래가지고 언론에도 여러 번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건가요? 예. 첫째,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예, 사고를 갖고 계신 거고요. 단언컨대 현재 구도로 본다면, 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북한이 중국 땅이 될 가능성이 더 크지 대한민국과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예, 중론입니다. 자, 두 번째, 설령 그 땅을 북한을 우리한테 준다고 한번 또 예상해 볼까요? 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뭘로 감당할 수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체제, 법, 뭐 시설, 직장? 제가 볼 때요, 북이 대한민국을 확실히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우리 평화의 댐 어쩌고 하면서 수공, 물로 뭐 공격을 하면은 서울에 있는 63빌딩의 3분의 2가 물에 잠길 정도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한테도 당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80년대 초반에요. 근데 그때 벽돌 5장 값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 그걸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예, 그럼 어차피 평화의 댐 뻥이었다는 거. 뭐 여태까지 참 나쁜 지식인들 많았던 거예요. 예, 전두환 때는 평화의 댐 가지고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3분의 2가량 63빌딩이 잠긴다고 하는 거짓된 그런 것으로 막 협력해서 정말, 예, 일신의 안녕을 깨했던 지식인들, 그리고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예, 바로 4대강 문제로 또 사기쳐갖고 결국은 우리 아까 전에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토를 지금 녹조 라떼로 만들어버린, 예, 녹차 라떼인가요? 녹조 라떼로 만들어버린, 이런데 그들은 또 책임지지 않고 다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고통받는 건 농사 짓는 분들과 국민과 또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바쁜 벌꿀이 14년도인가요? 조사에서 통일비용이 1경 6천억인가 든다는 걸 들어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단두대 처형할 나쁜 것들, 바나나큐님, 조엘님, 지난주 방송 화면도 녹초가 꼈었죠. 맞습니다. 이거 다 이명박 때문입니다. 이명박 때문에 여기도 녹초가 꼈는데,
예, 오늘 녹조가 아니고 화면이 잘 보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으면서 터무니없는 북한 분계설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저는요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없는 북한 분계설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더 웃긴 거, 오늘 제가 얘기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오늘 오늘부터 이제 공무원들이 을지훈련 시작했어요. 을지훈련이 뭐냐면,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을지훈련 몇 번 참여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했는데요. 을지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을 감안해서 대비해서 실제로 전쟁 났을 때를 염두에 두고 공무원들이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일종의 훈련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쟁 나면 누가 뭐 7시인가요? 뭐 그때까지 출근하래요. 전쟁 났는데 누가 7시에 출근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7시까지 출근하는 거 한번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오늘 뭐 뉴스에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고위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전투식량으로 밥을 먹었답니다. 전쟁 났는데 전투식량으로 밥 먹는 것도 훈련인가요? 이런 쇼를 하는 게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쇼만 하는 거예요. 쇼. 제 아들이 작년에 군을 제대했는데, 제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아빠, 군대는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대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1개월 군대 갔다가 와서 나온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증언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쇼만 하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정말로 망할 거다라는 것. 우리 춘포칠님, 예산 낭비, 국력 낭비, 시카피바다님, 지금도 그런 쇼를 하나요? 오늘도 했습니다. 그런 쇼를. 저도 재작년인가? 2014년도에, 국방위에 있을 때, 가니까, 미군 시레이션인가요?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한 그릇씩 먹고 가라고. 그래, 그거 먹으면 전쟁하는 건가요? 그런 쇼를 하고, 또 오늘 어느 유치원에서 또 어느 미친 원장이 그런 또 쇼를 해서 또 언론에 또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했던데,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전쟁에 대비한다고, 유치원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감자하고 뭐 이런 거를 뭐 밥으로 줬다고. 정말 이렇게 쇼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애들한테 전쟁 났는데 감자 먹으면 그게 전쟁 대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쟁은 나지 않게 하는 것,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나게 되면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단합해갖고 승리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쇼만 하는. 그러니까, 자, 전쟁 나면, 그러면 아이들은 뭘 생각할까요? 감자 먹어야 되겠네 하고, 감자 먹으면 먹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전쟁 났으니까, 이제 감자 먹고, 그리고 또 고위급 공무원들은 전쟁 났으니까, 야, 시리에이션 갖고 와고 그거 먹으면서 보고 듣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나라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바로 이명박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명박 때 뭐 뻑하면 미사일 날라갔다고 하고, 뭐가 날라갔다면 군대도 안 갔다 온 이 이명박이 맨날 뜬금없는 공군 잠바, 육군 잠바도 아니에요. 공군 잠바를 입고, 그게 공군 잠바인지도 몰랐다고 하더만요, 당사자. 근데 그게 아마 멋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공군 잠바가. 그러니까 공군 잠바 입고, 그리고 나서 맨날 청와대 벙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대책회의 한다고 하면서 쇼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맨날 거기서. 그런 쇼나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돌베개님, 쇼만 치중하다 골병 들게 만들고 그러죠 참나 라고 하셨어요. 조엘님은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식비 아끼려고 했나? 이해가 안 되네. 더블행복님, 참 어이가 없네요. 캡틴 니용님, 똥별들이 생계형 비리를 해서. 맞습니다. 똥별들이 이 방산비리 해놓고 그러면서 전쟁하자고 하고, 그리고 뭐 좌판이 뭐 좌빨이니 떠들고 있는 거, 방산비리 하는 놈이 좌파입니다. 좌빨이고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놈들인데, 그런 놈들을 생경 비리라고 말한 한민구가 지금도 여전히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죠? 에이고 참. 춤퍼7님, 급식비 전략정신. 예. 라이트 70님, 감자 먹으면 전쟁에 이기나. 참나. 네, 참 어려서부터 전쟁 나는 상황을 가르치다니 참 바쁜 것군요 말씀하셨고요. 이명 박근혜 벙커지. 예. 명주선아님 벙커지 하시죠. 제가 방송 할 때 이렇게 방송 문을 이렇게 열면 이게 안내가 안 간다며요. 지금 이렇게 이게 즐겨찾기를 하면 문을 열었을 때 방송 개시 알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이 방송일인지 몰라서 못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이 아프리카 TV 방송이 제가 이제 벌써 16번이나 했고, 예, 선선했던 5월 초에 시작해갖고 지금 무지무지하게 더운 이때 하고 있는데 16번째 방송 하고 있는데 어렵게 예,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듣는데 이 자꾸 방송이 확장성이 자꾸 안 돼갖고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쵸? 고민이 좀 많은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기능조차도 잘 안 돼갖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못하니까 더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조이엘님, 국방장관이라면 쇼라도 그런 놈들 엄발에 처하겠다고 소리쳐야 되는데 생경 소리 하는 거 보면 본인도 엮여 있다고 봄. 예, 뭐 엮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숲 고양님은 저희는 알림 잘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요? 근데 라이츠 70님은 또 안 와요 이러셨는데, 즐겨찾기 방송 시작 알람 설정을 해야 돼요. 바쁜 벌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예, 즐겨찾기 방송 시작 알림 설정을 해야 된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분, 즐겨찾기 방송 시작에 알림 설정을 해달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답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신 우리 바쁜 벌꿀님 감사합니다. 예,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도움이 되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 바쁜 벌꿀님, 저희가 협찬하고 있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예, 받으신 적 없으시죠 지금까지? 예, 받으신 적이 없으시면 이번 주 좋은 방송 알려주신 이 좋은 팁을 알려주신 것에 대한 상으로, 그러시구나. 바쁜 먹구님은 이번 주에 방송을 중요하게 도와주셨으니까 상으로 우리 보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협찬 방송이죠. 협찬사인 별을 따다 구운 과자가 드리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협찬하고 있는 그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죠? 바쁜 벌꿀님은 지금 제가 드린 RIG HTS 아라베스타 11 한메일.net 한메일.net으로 한메일.net으로 저에게 받으실 수 있는 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그리고 실명 그리고 연락처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연락처를 축하드립니다. 위에 게 A 잘못 썼어요. 밑에 있는 게 맞아요. 라이츠11 한메일.net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진짜? 받아도 되죠. 지금 당첨되신 겁니다. 우리 바쁜 벌꿀님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바쁜 벌꿀님이 즐겨찾기에
방송 시작 알림 설정을 해야 된답니다. 예, 여러분들 방송 시작 알림 설정으로 고치시면 앞으로 제 방송할 때 예, 방송 알림이 간답니다. 예, 우리 라이츠 70님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많이 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김용민 브리핑, 예, 제가 이번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첫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예, 본격 정치 논평 김용민 브리핑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도. 예, 김용민 브리핑의 매주 화요일 날 2부 방송에 본격 정치 논평, 예, 고정 출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8월 1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날이 8월 15일인데, 42주기, 예,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 바로 유경수 피격 사건, 그 진실에 대해서, 예, 제가, 핵심만 따갖고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예, 오늘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제가, 두 번째 방송을 하는데, 내일은 바로, 요즘 대세죠, 대세. 핫 이슈. 우리 파산 변호사인 우리, 누굽니까? 박준영 변호사와 관련한 방송을 내일, 예, 제가 정치 논평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와 제가 처음에 만난 사연과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의 진짜 원대한 꿈에 대해서, 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모든 언론 매체에서도 막 다루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박준영 변호사 파파이스에 나갔죠. 근데 파파이스에서도 박준영 변호사가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하니까 박준영 변호사가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예, 여러분들이 꼭 방송에서 김용민 브리핑에 거기서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반장 시즌2에서도 들었어요. 조이엘님이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용민 브리핑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예, 김용민 브리핑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예, 조언해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벌꿀님은 반드시, 예, 라이츠 11, 예, 예, 인권이죠. RIGHTS 11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예, 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유기농, 예, 제품이죠. 예,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그리고 실명, 예, 바쁜 벌꿀 이렇게 해서 못 보냅니다.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화내요. 그러니까, 예, 실명과 그리고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보내주셔야 저희가 발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 방송 여기서 끊고 바로 이어서 2부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부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